연금은 통장 찍히는 날만 좋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이너스 인생 시작입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반찬값 아끼려다 하루 종일 김치랑 밥만 드셨다는 어르신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자녀 용돈 주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은 자녀가 주는 20만 원, 30만 원이 우리 집 살림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실직을 했답니다. 회사 잘 다니던 애가 갑자기 나왔대요. 마음은 괜찮다 해도 속은 이미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혹시 전기 끊기고 가스도 못 켜는 거 아냐? 이럴 때 딱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못 받는다는 이 제도. 알고 나면 당장 주민센터로 뛰어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 실직이라는 흔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모님이 당당히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이 제도에 대해 실제 사례와 꿀팁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이 한마디 덧붙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비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자녀가 툭 내뱉습니다. 엄마, 나 회사 잘렸어.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이도 문제지만 우리 집 살림은 당장 이번 달 카드값도 걱정인데 이런 상황 우리만 그런 거 아닐까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도와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한 달에 116만 원까지 생계비 지원, 공과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같은 분들만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하지만 최근엔 실직 하나만으로도 나라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사유라는 걸 정해두고 그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갑자기 실직했다. 이게 바로 위기 사유입니다. 즉, 아들이나 딸이 실직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생활비를 같이 쓰던 상황이라면 그 실직 하나만으로도 가구 전체의 생계위기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66세 김영수님은 아들이 실직하면서 가스비도 못 내고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긴급복지 제도를 소개받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한 달치 생계비 116만 원과 가스비, 전기료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0세 이정수님은 딸이 갑자기 다니던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생활비가 뚝 끊겨 당장 병원비조차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수님도 긴급복지를 통해 한 달치 생계비를 지원받고 가스비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담당자 말 안 들었으면 정말 카드 돌려막기 계속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도 가능할까? 하고 망설이신다면 다음 기준들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실직한 자녀가 집에 같이 살고 있었나요? 둘째, 부모님은 일정한 수입 없이 연금이나 적은 소득으로 생활 중이신가요? 셋째, 당장 이번 달 생활비, 식비,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재산 기준이란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일반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자동차도 있어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생계가 어렵냐는 겁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긴급복지는 신청하고 24시간 내에 바로 임시지원이 가능해서 한 달을 못 기다리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건 복지라기보다는 진짜 급한 상황에서 생명줄을 던져주는 제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이런 거 신청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 절대 불이익 없고 나중에 갚을 일도 없습니다. 단, 허위로 신청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면 용기 내서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가 실직했다고 했을 때 진짜 걱정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흘러가면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카드값은 쌓여갑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앞에서 소개해드린 긴급복지 생계지원이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긴급복지는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한번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복지제도들은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넓게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 한시생계 지원입니다. 이건 이름도 자주 바뀌고 지역마다 운영 방식도 다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안 되는데 이건 되더라는 겁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2세 정태우님은 자녀가 6개월 전 실직한 이후로 계속 구직 중이었지만 생활비를 대던 자녀가 일을 그만두니 본인도 식비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정태우님은 긴급복지 신청을 했다가 금융재산 600만 원으로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악구 자체 생계 지원이 있다고 하며 한 달에 70만 원씩 3개월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제도는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서울은 구마다 다르고 경기도는 시청 또는 군청 복지과에서 따로 운영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와 공공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자녀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바로 가계 지출에서 줄여야 할 항목이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줄이기보다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를 계절별로 지원해주고 기초연금 수급자나 생계곤란 가정이면 자녀 실직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심지어 에너지 바우처는 실직이 공식 사유는 아니지만 실제 생계곤란으로 설명하면 현장 판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요금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 가구면 한 달에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세 번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연계 지원입니다. 이건 자녀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부모님이 알려줘야 합니다. 요즘 실직자는 단순히 취업 상담만 받는 게 아니라 가구 전체의 복지 상황을 함께 점검해주는 통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는 63세 박영자님은 자녀가 다니던 학원이 폐업하며 실직했고 같이 사는 박영자님은 노령연금으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박영자님은 자녀와 함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들렀고 상담 중 자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는 말에 상담사가 긴급복지 연계와 동시에 자녀의 취업교육까지 연결해줬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자녀는 2개월 후 새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긴급복지랑 이런 제도들 도대체 어떤 걸 먼저 써야 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상태가 진짜로 당장 쌀쌀 돈, 전기요금 낼 돈이 없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먼저 신청하세요. 긴급복지는 신청 후 하루 안에 임시지원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버틸 수 있고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면 지자체 생계지원이나 연계복지를 먼저 문의하세요. 특히 긴급복지 거절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걸 계기로 그럼 이런 건 어때요? 하고 복지사들이 다른 제도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담받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상담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상담을 받는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상황을 점검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움받겠다는 마음보다 혹시 내가 몰랐던 지원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접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2.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전화.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는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실직한 자녀의 실직 확인 서류인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 증명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최근 3개월 내 통장 거래 내역, 재산 및 금융정보 동의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직한 자녀가 직접 가야 하냐? 아닙니다. 부모가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보다는 아들이 3월 말에 퇴사했고 지금 구직 중인데 그동안 생활비를 도와줬는데 끊겨서 이번 달 카드값이 밀리고 식비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 가계 영향까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급박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긴급복지는 이름 그대로 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공과금 체납 위기, 가스가 끊겼다,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 못 받았다. 이런 표현은 담당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복지사 연결 요청을 꼭 하세요.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사 상담을 요청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생계비만 신청했는데 복지사 상담 후 전기요금, 가스비까지 함께 지원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초기엔 긴급복지에서 탈락했지만 복지사 도움으로 지역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결국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1개월만 지급되지만 상황이 계속 어렵다면 매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변동 상황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아직 재취업 못함, 면접 중, 가계 상황 계속 동일, 수입 없음, 이런 내용이 매달 연장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이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안전망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고 누구나 힘들 땐 한 번쯤 기대도 되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녀가 실직하고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복지 포털, 이 3가지를 꼭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일정보TV였습니다.